안녕하세요. 운동선수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있었던 상상인 주가 대폭락 사건, 과연 상상인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부제로 반대 매매가 이렇게 무섭다. 그리고 향후 주가의 향방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상인 종목은 사실 저도 매수를 했다가 최근에 급락하면서 매도했던 종목입니다. 아마도 다음이나 네이버에 이 회사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최근 3, 4년간 엄청나게 급성장한 회사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수익률도 거의 30%, 40% 수준에 도달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회사로 보입니다. 실제로 차트를 보시면 2018년도 초부터 해서 거의 종목이 3배, 2.5배 수준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었다가 현재에 이르기까지 하강했다가 행보를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라든지 아주 안 좋은 소식들이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하락 수준이 대략 최대 저가 기준으로 50%, 종가 기준으로는 대략 40% 수준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왼쪽에 수급을 보시면 금융 투자에서 엄청나게 이게 매도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아마도 개인들이 이 매도 물량들을 대부분 다 받아낸 것처럼 보입니다. 저도 사실 이때 한 마이너스 10% 정도 수준에서 손절을 했는데 이 분위기가 묘하다 싶어서 손절은 했지만 뭔가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개인들은 사실 당장에는 확인이 어렵고 단지 이후에 어떻게 돼 있는지 추이를 살펴보는 방도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좀 더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주가가 급락이 나오고 난 다음에 대략 이틀 전쯤인가요? 8월 8일, 8월 9일 정도에 이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그 여기 지지선을 이탈하면서 급락하는 요 시점쯤에 대표이사 사망설, 상상인 수급 문제가 불러온 루머였다. 실제로 상상인 쪽에 공시할 정보가 없는지에 대해서 요청을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특별하게 공시할 정보도 없고 오히려 최근에는 2분기 영업이익률이 대략 17% 정도 증가했다. 오히려 회사의 영업은 잘 되고 있다라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상상인이라는 회사가 보시면 주요 사업으로 정보통신, 금융, 조선, 자동화 설비, 전산 프로그램 개발 사업이라고 주요 사업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 회사를 검색해 보면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 계열 쪽에서 M&A 주식담보대출이라든지 부동산 대출 쪽으로 그러니까 투자은행 쪽으로 사업을 엄청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국면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소문을 좀 더 찾아보면 대표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라는 소문도 들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수급적인 문제가 큰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 상상인이 자회사 저축은행이 주식담보대출을 해준 것에 대해서 최근에 주식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급락되면서 이 손실이 심각하기 때문에 반대 매매가 나온 것이 아니냐. 그로 인해서 상상인의 어떤 가치가 훼손된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전혀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한 경제 기사에 파악된 바로는 반대 매매가 이어진 곳이 B사라는 게 아마도 투자사라고 합니다. 대략 3월 정도에 상상인 지분 5% 정도 이상을 보유 중이라고 공시한 법인이라고 합니다. 저도 좀 찾아보니까 공시 그 데이터베이스에 3월은 정확하게 없고 2월 정도에 한 투자자문사가 5% 이상이라고 공시를 한 적이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자문사가 대략 5% 정도, 그러니까 500억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주식
담보대출을 받은 뒤 다른 상장사 투자도 활발히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최근 시장이 급락하며 투자했던 종목들의 담보 가치가 하락했고 연달아 반대 매매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신문 기사에 경제 한 신문 기사에 나온 사실이고요. 이로 인해 다른 계좌의 담보 비율이 밑도는 악순환이 생긴 것이고 뿐만 아니라 투자자문사인 B사의 자문을 받은 상상인 주식을 매수했던 사람들의 반대 매매까지 겹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상인의 최근의 추정 실적 컨센서스를 살펴보면 2016년부터 매출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2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ROE,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40% 가까운 수준이죠. 그리고 2019년 3월 역시도 영업이익이 대략 500억 정도가 나왔는데 분기마다 곱하기 4를 해주면 2018년이랑 유사한 수준 이상으로 회사에 큰 문제가 없다면 달성될 걸로 짐작이 되겠죠. 엄청나게 장사를 잘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상상이는 엄청난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이쪽 업계에서도 수익 괴물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었는데요. 마치 저축은행이 인베스트먼트 뱅크, 그러니까 투자은행과 같은 수익률을, 투자은행도 사실 수익률을 이렇게 얻기가 쉽지 않을 텐데 잘 얻고 있다라고 놀라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보시면 그 기업의 주식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내주는 영업을 주요하게 펼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상인과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ROA라고 해서 총자산 이익률이 6%대를 기록을 했는데 저도 이 상대적인 감이 없었는데 보면 자산규모 업계 1위인 SBI 저축은행이 대략 2%, 그러니까 제일 상상인을 제외한 제일 잘 나가는 은행이 2%대인데 그의 3배로 크게 웃도는 회사라고 볼 수 있죠. 은행이라고 볼 수 있죠. 은행은 아니지만 그리고 부동산과 소액 신용 대출 영역으로 사업 방향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잘 나가고 있지만 앞으로 더 잘 벌기 위해서 사업을 크게 확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건전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1분기 전체 대출 연체율이 상상인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대략 10%,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 대략 7%. 이 비율이 작년 2018년도에 비해서 2배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특히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은 건설업 대출의 연체율이 대략 50%에 달한다. 50%. 적은 것 같진 않습니다. 저도 절대적인 이 감은 없지만. 그리고 이들 저축은행은 부실 채권을 신속하게 해소하면서 1분기 중 높았던 연체율 관리에 나섰다. 2분기 실적엔 안정된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는 설명을 내놓았죠. 그리고 보시면 이 표에서 기존의 2018년도 19년에서 부동산의 대출 비율이 올라갔고 유가증권 비율은 내려갔습니다. 두 군데 다. 이것은 정부 당국의 어떤 기관에서 너무 유가증권, 그러니까 주식담보대출 비율이 너무 높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제재가 있었고 이에 따라서 유가증권에 대한 비율은 낮아지고 부동산의 비율은 높아졌다고 합니다. 조금 저도 이 업계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연체율도 증가하고 있고 요즘 경기가 안 좋다. 2019년, 2020년에 꼬꾸라진다. IMF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물론 좀 과도한 가장된 얘기긴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회사로 보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돈을 잘 벌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과연 이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대 기준으로 50%, 종가 기준으로는 대략 40%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지선에서 하락을 한 기준으로 제가 봤는데 현재 또 8,750원 기준 대비 12,500원이면 대략 또 바닥 대비 40% 정도 상승한 수준입니다. 아마도 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개인 물량이 엄청 증가했는데 쉽사리 반등을 주는 게 쉽지는 않다라는 짐작은 들지만
과연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고요. 아마도 주식을 사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조심스레 관찰하면서 어떻게 됐는지 공부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재미난 특이한 사항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저도 공부를 하고요. 감사합니다.